자, 오늘 정말 엄청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거인 네이버와 암호화폐 최강자 두나무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그냥 두 회사가 합쳤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쓰고 투자하는 방식, 그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 어쩌면 한국 금융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거대한 계획,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내가 마신 커피값, 그리고 내 주식 계좌에서 굴러가는 돈, 이게 완전히 똑같은 디지털 화폐로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좀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로 들리시나요? 바로 이 불가능해 보였던 질문에 대한 답을 네이버와 두나무가 이번 합병으로 세상에 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56조 6천억 달러, 2030년에 예상되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장 규모입니다. 네,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조 단위가 맞습니다.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밀어닥치고 있는 거대한 금융의 파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지금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인들이 왜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래서 이들이 그리는 큰 그림은 뭔지, 넘어야 할 산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50조 원짜리 베팅이 갖는 진짜 의미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금융의 세계. 이 두 회사의 만남,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 금융의 판을 완전히 뒤엎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대한 한국의 가장 빠르고 공격적인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금융을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3개 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이든 미술품이든 모든 자산을 주식처럼 쪼개서 거래하는 자산 토큰화고요. 둘째는 나를 위한 AI 비서가 알아서 쇼핑하고 결제까지 해주는 AI 상거래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할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고 있는 명확한 제도적 틀이죠.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미국이 얼마나 정신없이 움직이는지 딱 보이지 않나요? 2024년에 비트코인 ETF 승인한 게 엊그제 같은데 불과 1년 만에 토큰화된 자산을 담보로 쓰는 거나 감독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어요. 이건 뭐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아예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제 진짜 성장을 위한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려볼까요? 이번 이야기의 두 주인공이죠.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이 두 회사의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두 회사는요, 서로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던 걸 갖고 있었어요. 네이버는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더 클 데가 없나 하는 성장 한계에 부딪혔고, 두나무는 국내 1등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부족하다, 글로벌 시장에 먹힐 만한 더 큰 스토리가 필요했거든요. 그야말로 서로에게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셈이죠. 숫자를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져요. 네이버페이는 엄청난 사용자 기반으로 매출 규모가 크죠. 그런데 두나무는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10배가 넘습니다. 수익성이 정말 엄청나죠. 이 둘이 합쳐진다는 건 네이버의 거대한 몸집과 두나무의 강력한 수익성이라는 두 개의 엔진을 하나의 차에 장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놓은 답이 뭐냐? 바로 포괄적 주식 교환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통째로 품에 안는 거죠. 무려 20조 원짜리 빅딜입니다. 이걸로 한국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공룡이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지분 구조를 보면 네이버가 최대 주주가 아니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수가 숨어 있습니다. 네이버가 두나무 창업자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서 총 46.5%의 의결권을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영권은 네이버가 확실하게 쥐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회사가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이들이 그리는 빅픽처, 그 야심찬 3단계 계획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바로 자산 토큰화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아파트 한 채, 비싼 미술품, 주식 같은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디지털 증서, 즉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토큰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전 세계 누구와도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 결제입니다. 미래에는요, 우리가 직접 결제할 일이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내 AI 비서가 알아서 물건을 사고 컨텐츠를 보고 심지어 기사 하나 읽을 때마다 1원,
0.1원씩 내는 초소액 결제까지 다 처리해 줄 거거든요. 지금의 금융 시스템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세 번째 무기는 교차 마진이라는 금융 기술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핵심만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 자산을 담보로 잡을 때 불필요하게 묶여있던 돈을 확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전체에 돈이 훨씬 더 팽팽 돌게 되고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본의 효율성이 그야말로 폭발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딱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엄청난 시너지 엔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먼저 토크나 자산 시장이라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쫙 깔고 그 위를 스테이블 코인과 교차 마진이라는 고성능 스포츠카로 달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AI 에이전트 결제라는 완전히 새로운 목적지를 가장 먼저 선점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물론 이렇게 큰 그림에는 항상 장애물이 따르기 마련이죠.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현실의 벽을 넘어야 하니까요. 이 거대한 딜이 완성되기까지 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산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개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을 팔겠다고 나설 때 그 규모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당국과 공정위의 승인 도장도 받아야 하죠.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창업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고 계약서에도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둬서 이 장애물들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딜이 왜 50조 원짜리 승부수인지, 주주들과 두 회사에게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 진짜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건 정말 명확한 선택지예요. 두나무가 혼자 상장하면 한 20조 원대의 가치를 인정받을 겁니다. 나쁘지 않죠? 하지만 네이버와 합쳐서 우리는 그냥 거래소가 아니라 미래 금융의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라는 거대한 스토리를 들고 나가면 그 가치는 잠재적으로 2배 이상 50조 원까지도 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보여주죠. 왼쪽은 두나무가 혼자 갔을 때의 길, 오른쪽은 네이버와 함께 갔을 때의 길입니다. 가치가 2배 이상 뛴다는 건데 이건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퀀텀 점프의 기회로 보이는 거죠. 네이버 입장에서도 이건 뭐 엄청난 선물이죠. 1조 3,900억 원. 이 숫자가 뭐냐면 앞으로 두나무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그대로 네이버의 연결 실적에 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애타게 찾던 네이버에게 이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카드는 없었을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이들의 야망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미국의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여기에 네이버의 결제망이라는 플러스 알파까지. 이건 단순히 회사를 합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던 새로운 종류의 금융 생태계를 창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새로운 종류의 은행이 탄생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미래의 돈을 지배할 그 은행은 과연 지금의 전통적인 금융 강자들일까요? 아니면 바로 이런 기술 거인들의 손에서 만들어지게 될까요? 이 거대한 실험의 결과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